2024년 10월 고1 모의고사 25번 도표 문제입니다. The above graph shows 위있는 그래프는 보여준다. The electricity generation, 전기 생산을 generation 하면 생산이죠. generate, 생성하다, 생산하다고 from fossil fuels, 그대로 화석 연료이고요. nuclear energy, 핵 에너지 and renewables,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입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In four countries in 2023, 4개 국가에서 2023년에 이렇게 화석 연료, 핵 에너지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부터의 전기 생산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괜찮죠? 계속합니다. Australia's electricity generation, 호주의 전기 생산은 only comes from fossil fuels and renewables. 주어는 전기 생산할 때 generation이고 동사 comes 단수로 왔죠. 오직 화석 연료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나오고 and the percentage of fossil fuels is more than twice. 그리고 화석 연료의 비율은 할 때 이 the percentage가 주어가 됩니다. of 앞에 있는 거. 비율은 그래서 동사 is 단수로 왔고 more than twice, 2배 이상이다. that of renewables,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그것보다 이거고요. 여기서 대신 the percentage 대신에 쓴 거고요. 영어에서는 비교급이 나올 때 비교 대상을 맞춰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같이 맞춰야 되는데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비율이면 앞에서 참 fossil fuels니까 화석 연료의 비율이면 똑같이 비교 대상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비율로 맞춰야 되죠. 근데 같은 말 같이 쓰는, 다시 쓰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이렇게 지시 대명사를 봤는데 이제 어법적으로 볼 때는 이게 단수면 대수로 받고 복수면 도수로 받아요. 그래서 요거 구별하는 게 좋겠죠. this나 these는 쓰지 않습니다. In terms of electricity generation from nuclear energy, in terms of 하면 뭐뭐의 측면에서 뭐뭐의 면에서 이렇게 해석되고요. 그래서 이 핵 에너지로부터의 전기 생산의 측면에서는 the US shows the highest percentage. 미국이 보여준다. 가장 높은 비율을 among all four countries. 모든 4개 국가들 사이에서 among 뭐뭐 중에서 사이에서 이렇게 쓰고 3개 이상일 때 거의 쓰죠. 2개일 때는 between을 쓰고요. The percentage of electricity generation from fossil fuels in the US. 여기서도 주어는 the percentage이고요. 미국에서 화석 연료로 에너지 생산하는 것의 비율은 동사 is higher than that in the UK. 더 높다. 이 영국에서의 그것보다 라는 거죠.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또 아까 얘기했던 the percentage를 받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the percentage of electricity generation from fossil fuels겠죠. 그러니까 수일치는 the percentage에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대수로 받고요. 그럼 다시 화석 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생산의 비율이 미국에서가 영국에서의 그 비율보다 더 높다라는 거고요. 확인해 보면 여기 화석 연료가 여기 흰색이네요. 흰색이 미국이 59%이고 영국이 40%니까 더 높은 게 맞죠. Which is also true. 원래 which is also true 왔습니다. True for renewables. 그리고 그것은 또한 사실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거죠. which는 이제 계속전법의 관계대명사로 왔고 앞에 내용을 받아서 미국에서의 그 에너지 생산의 비율이 영국에서보다 더 높다라는 건데 이제 그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냐면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도 이거죠. 근데 재생 가능한 에너지 보면 미국은 23%고 영국은 46%죠.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이렇게 비급된 거. 그러면 미국이 더 높은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영국이 더 높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렸던 선지입니다. 원래 그 문장은 is also true 이렇게 왔는데 이게 틀렸고 잘못되고 which is not true.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틀렸고 이걸로 바뀌어야지 됩니다.
괜찮나요? 자, 계속 갑니다. In the UK, 영국에서는 the percentage of electricity generated from nuclear energies. 주어는 the percentage 맞고요. generated from nuclear energy는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이 전기는 생산되는 거니까 과거분사 수식이고요. 핵 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그 전기의 비율이 영국에서니까 핵 에너지가 뉴클리어 에너지가 14%를 말하는 거네요. 그쵸? 선생님 색깔 바꿨네요. 어쨌든 그 비율이 is less than a third of that generated from renewables. less than 더 적은데 a third나 one third는 분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 쓰죠. 3분의 1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분수를 낼 때 분자는 그 기수라고 해서 1, 2, 3 그러니까 원 대신에 어를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고 분모는 그 서술하고 해서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또 분자가 2 이상일 때는 복수형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third가 이렇게 S가 붙어요. 2/3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3분의 2이면은 괜찮죠? 왜냐면 3분의 1이 2개인 거니까 3분의 2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더 적다.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생성된 이것도 과거분사 수식하고요. 생성된 그거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생산된 그 에너지의 비율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것도 확인해 보면 이 영국 UK에서 핵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건 14%, 그런데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건 46%니까 그거면 31%보다 더 적다라는 게 맞죠? 괜찮나요? 계속 갑니다. 브라질 이거 근데 46의 3분의 1은 뭔가요? 갑자기 16을 3으로 나누면 갑자기 왜 계산이 안 되죠? 맞다. 이렇게 46을 3으로 나누면 15가 어쨌든 넘죠. 그쵸? 그러니까 14니까 더 적은 게 맞죠. 자, 계속합니다. Brazil's percentage of electricity generated from renewables 이렇게 왔는데 generated from renewables 수식하고요. 뒤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과거 분사 수식. 그 전기의 브라질의 비율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비율이 높네요. 89%예요. 89%. 그것은 주어는 percentage니까 동사 is 10 percentage points larger. 그러니까 10%포인트 더 큰데 than that of Australia and the UK combined. 뭐보다 여긴 the percentage입니다. 대신 그래서 호주와 이 영국의 비율이 combined 과거 분사입니다. 합쳐진 것보다 이거죠. 과거 분사를 합쳐진 거. 호주와 영국의 그 비율이 합쳐진 그 비율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호주가 33, 영국이 46이면 합치면 79가 되죠. 근데 그것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게 맞죠. 89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26번 내용 불일치 문제입니다. 여기 선지 먼저 보고 할게요. 1번에 어린 시절에 라이프 잡지에 실린 사진에 대해서 아버지가 토의했다. 일단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그 내용 있는 부분 확인합니다. Douglas Kirkland, known for his highly artistic portraits of Hollywood celebrities. Douglas Kirkland는 뒤에서 수식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컴마가 있는 거는 부연 설명적인 느낌에서 본다라고 봐도 됩니다. 뭐 두 개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의 매우 예술적인 portrait는 초상화나 그 인물 사진을 말하는 거죠. 그림에서는 초상화,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 인물 사진이고요. 사진으로 유명했는데 이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의 인물 사진으로 유명했는데 was born in Toronto, Canada. 태어났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죠? 뭐뭐로 유명한 할 때 known for 이렇게 쓰는 거 알죠? 뭐뭐로 유명한 이고요. 이 for가 혹시 as나 뭐 to로 바뀌면 안 됩니다. as는 뭐뭐로서 유명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진 작가로서 유명한이라거나 to는 뭐뭐에게 대상, 뭐뭐에게 유명한 뜻이 되고요. 할리는 이렇게 ly 붙으면
부사로 매우 이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매우 어떤 예술적인 형용사 수식한 느낌 그런 인물 사진으로 유명했는데가 되죠. 계속 갑니다.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 He eagerly awaited the weekly arrival of Life magazine. 그는 eagerly 하면 뭐 굉장히 열성적으로 간절히 이런 뜻이고요. 부사가 동사 수식했죠. 기다렸다. 그 매주간의 도착. life라는 요거 사실 그 이탈릭체로 옆으로 누워야 됩니다. 쌤이 이탈릭체에 썼다가 요거 그 어법 어휘 단어 수정하면서 같이 수정이 돼버렸는데 전체 그 폰트가 바뀌거나 이러면서 어쨌든 life 누워있는 단어 이탈릭체고요. 그래서 life라는 그 잡지에 이 매주간의 도착을 기다렸고 and discussed the photographs the magazine contained. 그리고 토론했다. 그 사진들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 잡지가 포함하고 있던 즉 잡지에 실렸던 그 사진들을 토론했다. 그의 아빠와 함께 이거죠. 그 지금 동사가 부사절은 when he was young 이렇게 왔고요. 주절에서 그가 주어 동사가 awaited 이게 첫 번째 동사로 왔고요. 이 참고로 await는 타동사로 바로 목적어고요. 그 목적어가 the weekly arrival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 우리가 많이 쓰는 기다리다 할 때 wait를 바꾸게 되면 waited for를 써야 됩니다. wait는 for랑 같이 써야지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고요. weekly는 ly 붙었지만 이건 형용사인 거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서 그 매주간의 도착입니다. 라이프라는 매거진의 매주의 도착을 기다렸고 and로 연결하면서 두 번째 동사 discuss 왔는데 이 discuss도 타동사로서 전치사를 쓰면 안 되고 뭐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할 때 about을 써야 할 것 같지만 요거 쓰면 안 되고요. 바로 목적어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사진들인데 뒤에서 수익했다고 했죠? 여기 목관대 대 또는 위치가 생략돼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The magazine contained 뒤에 목적 없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잡지가 싣고 있는 그 잡지가 싣고 있는 그 사진들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논의했는데 그의 아빠와 함께. 그럼 여기 선지에서 1번은 맞는 거죠. 지금 나왔죠. 2번 먼저 보고 갑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일자리를 찾았다. 그렇죠? 자, 가볼게요. 여기 참 eagerly 열정적으로 요거는 바로바로 보려고 하는데 뭐 passionately 또는 enthusiastically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조금 단어가 어렵네요, 이거는. 자, 계속 가볼게요. Believing that he would have better career prospects. 자, 여기 컴마로 끊겨서 이게 동명사 주어는 아니고요. 왜냐면 컴마 뒤에 주어 동사 오는 게 보이고 그럼 얘는 분사 구문입니다. 뭐 믿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접속사 대절을 믿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가질 건데 더 나은 이 커리어 그 경력의 프로스펙트는 전망입니다. 이 경력의 전망을 가질 거라고 믿어서 이 분사 구문 여기 대절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이 Kirkland moved to the United States. Kirkland는 이사 갔다 미국으로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때 이렇게 from하고 뒤에 학교를 씁니다.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때 graduate from 이렇게 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후에 and found work at a photography studio. 그리고 찾았다 일을 이 사진 스튜디오에서 이겁니다. 첫 번째 동사가 moved 왔고 and로 연결되고 두 번째 동사 found 왔죠. 괜찮죠? 그러면 2번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이주해서 일자리를 찾았다. 맞죠? 세 번째 선지는 고용될 당시 룩 잡지사의 역대 사진 작가 중 가장 어렸다. 그럼 가볼게요. When Look magazine hired him at age 24, Look이라는 잡지가 그를 고용했을 때 24세의 나이에 He became their second youngest photographer ever. 그는 되었다. 그들의 두 번째로 가장 어린 사진 작가가 뭐 역대 이 정도 되겠죠. 두 번째로 가장 어린 사진 작가니까 여기서 역대 사진 작가 중 가장 어렸다라는 말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우리 hire는 고용하다 할 때 당연히 employee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고용하다 할 때 employee 가능하고요. 자, 계속 갑니다. His photos taken of Marilyn Monroe in 1961. 자, 그의 사진들인데 이게 주어고요. photos는 그 e 안 붙이고 바로 s 붙입니다. 복수명사 만들 때. 자, 어떤 사진인지 뒤에서 설명하는데 수식하는데 사진은 찍히는 거니까 과거 분사를 쓰고요. 그리고 뭐뭐의 사진을 찍다 할 때 take a photo of something을 쓰거든요. something 써면 그래서 어떤 것에 또는 누군가의 사진을 찍다. 그래서 taken of Marilyn Monroe 같이 와야 됩니다. 마릴린 monroe의 사진이 찍힌 사진이에요. 그래서 1961년에 마릴린 monroe에 찍힌 그 사진들이 주어 became 과거 동사 iconic. iconic 하면 상징적인 뜻이 있죠. 상징적이 되었다. almost instantly 거의 즉시 바로 상징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iconic 당연히 symbolic 이렇게 가능할 거고 즉시니까 immediately, right awa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선지 쌤 보는 거 깜빡했는데 4번에서 1961년에 찍은 마릴몬로의 사진은 거의 즉시 상징적인 것이 되었다. 똑같이 나왔죠. 계속 갑니다. Kirkland, 선지 5번 볼게요. 전체 미국인들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그의 포토 에세이를 보았다. Kirkland spent his weeks shooting day-to-day life across the United States. Kirkland는 이 spend 뒤에 시간하고 ing 쓰죠. 동명사 써서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Kirkland는 보냈다 그의 이 weeks니까 주들을 하면서 이 shoot도 사진 찍다 할 때 shoot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ing 왔다고 했죠 아까. shoot shooting 찍으면서 day to day는 일상의 이겁니다. daily 또는 everyday 한 단어로 everyday랑 같죠. 일상의 이 삶을 찍으면서 이 미국 전체에 미국 전역에 그리고 그의 주말들은 이게 여기서 연결된 게 spent라고 동사가 오고 목적어 his weeks가 첫 번째 목적어, and로 연결된 게 his weekends가 두 번째 목적어로 온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주중에는 사진을 미국 전역에서 일상의 삶의 사진을 찍으면서 보냈고 그 주말은 in exotic locations exotic 하면 이국적인 뜻이죠. 이국적인 그런 장소들에서 보냈다라는 거죠. 이국적인 할 때는 그 외국에라는 의미도 가지는 그 foreign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또는 그 alien spelling 이렇게 쓰죠. 이거 그 외계인 할 때도 쓰는 외계의도 되고 이국적인 뜻도 되고요. 자, 계속 갑니다. His photo essays could run up to a dozen pages. 그의 포토 에세이들은 could run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up to 뭐뭐까지 그 최대한의 한계, 그 맥시멈의 한계를 up to로 쓰죠. 그래서 a dozen은 12개를 말합니다. 그 한 다스 이런 표현 하나요? dozen에서 12페이지의 페이지까지 달하기도 했고 그만큼 넘어가기도 했고 and 그러니까 그 넘어간다는 게 run이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으로 그냥 12페이지에 달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were seen by more than half of all Americans. 첫 번째 동사가 could run 이렇게 요거 could가 과거로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were seen 과거 시제이면서 이제 수동태로 왔죠. 왜냐면 그 에세이는 포토 에세이는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니까 과거로. 그래서 보여졌다. 모든 미국인의 반 이상에 의해서. 괜찮죠? 반이 넘는 미국인들이 결국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5번 문장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Digital technologies are essentially related to metaphors. 이 디지털 기술은 근본적으로 essentially 하면 근본적으로 뜻이죠.
연결되어 있다. 이 메타포 은유입니다. 많이 쓰이죠. 은유들과.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니까 당연히 동사는 수동태 왔고요. 여기 are related BPP 보이고요. But these digital metaphors are different from linguistic ones. 하지만 디지털 은유는 다르다. 뭐뭐와 다르다 할 때 이렇게 be different 하고 from 씁니다. 많이 다르다. 언어적인 것들과는 in important ways. 중요한 방식에서입니다. once를 썼는데 once는 대명사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metaphors를 받은 거죠. metaphors를 받았는데 이 metaphors 복수명사 왔으니까 digital metaphor에서 여기 복수명사로 once, 대명사로 once를 쓰는 게 어법적으로 맞는 거죠. 지금 어법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 디지털 기술이 근본적으로는 은유와 관련돼 있는데 디지털 은유는 언어적인, linguistic, 언어적인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언어적인 은유와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where is it? essentially 하는 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fundamentall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알죠? fundamentally 가능할 거고요. 자, 계속 갑니다. linguistic metaphors are passive. 의미상 중요합니다. 언어적 은유는 passive, 수동적이다라는 거죠. 수동적인입니다. 수동적이다. in the sense that 그 뭐뭐라는 점에서 이거고요. 굳이 대신 따져보면 동격입니다. 이 sense가 의미라는 느낌의 추상명사고 뒤에 그 부연 설명한데 뭐뭐라는 하고 뒤에 완전한 절이 온 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the audience needs to choose to actively enter the world. 그 청중 또는 독자가 여기서는 언어조이니까 독자가 적절하겠죠. 독자가 필요한데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다. 뭐를 적극적으로 이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세계에 들어갈 것을 선택하는데 뒤에서 수식합니다. proposed by metaphor 은유에 의해서 proposed 과거분사로 해서 제안되는 이거죠. 괜찮나요? 제시되는 제안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은유에 의해 제시되는 그 세계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자라고 독자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괜찮나요? 다시 보면 언어적인 은유는 수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선택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choose 뒤에는 당연히 투부정사, choos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to enter이고요. 이게 이제 entering 이렇게 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동명사. 그리고 activelly가 부사가 동사주겠죠. enter이고 enter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 into라거나 to라거나 이런 전치사를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in the Shakespearean metaphor, 이 셰익스피어의 이건 형용사 느낌으로 뭐뭐의 셰익스피어 우리 다 아는 셰익스피어의 은유에서 time is a beggar, 시간은 이 구걸하는 자이다. beg가 구걸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beggar 하면 구걸하는 자 이렇게 되고요. 구걸하는 자이다 라는 그 셰익스피어의 메타포에서 The audience is unlikely to understand the metaphor. 독자는 잠시만요. 목이 아파서 잠깐 물 마시고 왔고요. 어쨌든 audience is unlikely to understand the metaphor까지 했습니다. 그 독자는 be unlikely to 하면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뭐뭐 할 가능성이 적다 또는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은유를 이해할 것 같지 않다. without cognitive effort. 이것도 의미상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인지적인 할 때 cognitive 하죠. 인지적인 그런 노력이 없이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인지적인 노력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And without further engaging Shakespeare's prose. 그리고 이 further 뭐 더 추가적인 이 engage 하면 뭐 끌어들여서 뭐 탐구하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 셰익스피어의 prose는 산문이죠. 문학에서 산문을 말하는 거예요. 문학 장르에서 그 셰익스피어의 산문을 더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결국 적극적으로 actively 뭔가 탐구나 이해하려는 노력 그런 게 없이는 그 은유를 이해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Technological metaphors, on the other hand, are active. 자, on the other hand 먼저 해석하죠.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 기술적인 은유들은 적극적이다. and often imposing. 그리고 종종 impose가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강요를 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능동의 느낌으로 현재 분사 와야 됩니다. imposed 안 되고. 그리고 종종 강요적이다. in the sense that 똑같이 동격의 대시입니다. 뒤에 완전한 절 온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뭐뭐라는 점에서가 됩니다. They are realized in digital artifacts. 그것들이 이 realize는 실현하다, 실현시키다 라는 뜻이 있고요. 지금 수동태가 됐으니까 실현되는 거죠. 그것들이 실현되는데 이 디지털 artifacts 하면은 뭐 인공물을 말하는 거죠. 디지털 인공물에서 that are actively doing things. 그런데 이 인공물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 왔고요. 인공물이 복수명사니까 artifacts 복수명사니까 동사 복수로 왔고 능동으로 와야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인공물입니다. 괜찮죠? forcefully changing a user's meaning horizon. forcefully 뭐 강력하게 또 부사가 동사 수식어 했죠.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changing으로 온 거는 분사 구문으로 왔다 보면 되겠죠. 뭐뭐 하면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용자의 의미의 horizon 하면 지평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이 의미의 지평을 강력하게 바꾸면서 이겁니다. 괜찮나요? 다시 보면 우리가 여기 앞에 이 technical metaphors 앞에는 문학적 은유를 봤고요. 그건 수동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 on the other hand로 연결되면서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 기술적 은유는 적극적이다 해서 지금 passive랑 active랑 정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사가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종종 강요하기도 한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자 그것들이 할 때 이 대의는 여기 대의가 받은 거는 그 기술적 메타포즈를 받았겠죠. 기술적 은유들은 실현이 되는데 디지털 인공물에서 실현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실현되냐 어떤 인공물이냐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인공물입니다. 괜찮죠? 근데 이 실현되는데 아직까지 대절 안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 사용자의 그러니까 뭐 아까 오디언스를 대신하는 개념이죠. 의미의 지평선을 바꾸면서 그것들이 실현된다라는 측면에서 여기까지 대절이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용자는 즉 오디언스는 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 테크놀로지컬 메타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이 사용자의 의미의 지평을 바꾼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적극적이다라는 거죠. 괜찮죠? 이 on the other hand는 in contrast 또는 on the contrary로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할 때 however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뭐 뭐라고 했을까요? forcefully 하면 뭐 강력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뭐 strongly, powerfully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intensely 강렬하게 intensely 뭐 dynamically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괜찮나요? 자, 넘어가 봅니다. Technological creators cannot generally afford to require their potential audience to wonder. 이 기술적인 이 창작자들은 주어, 일반적으로 cannot afford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써서 뭐뭐 할 형편이 되다, 여유가 되다 이런 뜻이고요. 형편이 되다라고 할게요.
to require 요구하다라는 뜻이죠. 이제 to 부정사로 온 거긴 하는데 to require to 부정사로 오긴 한 건데 이게 준동사의 개념에서 볼 때 오형식이고 그래서 목적어가 their potential audience 왔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써야 되니까 to wonder이 왔습니다. require의 목적격 보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들의 잠재적인 독자들에게 to wonder, 궁금해하도록 how the metaphor works, 그 은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여기 부분은 간접 의문문으로 왔죠. 그래서 의주동의 어순으로 왔고요. 그래서 은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렇게 그 잠재적인 독자가 사용자가 궁금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Normally the selling point is 주로 보통 the selling point 하면 뭐 매력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대로 보면 됩니다. 매력은 바로 is 하고 what이 왔었는데 우리가 어법 문제에서 이 what절은 사실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이게 간접 의문문이든 관계대명사, 선행사법 관계대명사이든 주어 또는 목적 없는 형태로 보통 불완전하게 와야 되는데 뒤에 보면 사실 완전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명사절은 명사절이죠. 그래서 접속사 대신에 쓰는 게 맞습니다. 바로 그 매력은 일반적으로 매력은 대절이다 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대시 왔는데요. 대시 와야 하는데요. 이거 선생님이 다른 어법 포인트를 크게 짚지 않아서 일단 요거부터 갈게요. 자, 매력은 대절인데 대절의 주어 the usefulness of technology 기술의 그 유용함이 usefulness 그대로 유용함이죠. 동사 is obvious 그 다음에 is 뒤에 주격보 obvious 아주 분명한 명백한 뜻이죠. 그 의미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뭐 분명한 명백한 뜻입니다. 아주 명백하다는 것이다. At first glance, 이 첫눈에 처음 볼 때, glance는 이렇게 힐끗 보는 걸 말하죠. 괜찮죠? 그래서 대절 완전한 것 같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that을 써야지 맞는 거고, what은 틀렸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obvious, 명백한, 분명한 의미상 중요하고, apparent라거나, 뭐 evident라거나, clear 당연히 쓸 수 있죠. 혹시나 그 모호한 할 때 vague라거나 ambiguous 이런 단어들로 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반의어에 가깝죠. 모호한 뜻입니다. 자, 그리고 쌤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어법 문제인데 어법을 크게 안 봤어요. 여기서 2번 같은 경우는 2번 돌아갈게요. Without further engaging. 이 with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의 개념으로 engaging 이렇게 왔고요. 뭔가 실제 끌어들이는 느낌이니까 그대로 그 능동의 동명사의 능동형으로 왔고요. further는 더욱 이런 느낌으로 engage를 수식하는 느낌의 부사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forcefully changing, 요거 changing은 그대로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보통 분사 구문은 여기 뒤로 연결될 경우에 앞에 컴마 없이도 쓰긴 합니다. 완전한 절이 오고 그리고 보통은 컴마 끼고 부연 설명하는데 이 ing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보기는 힘들 때 이렇게 분사 구문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 느낌이 되겠죠. 강력하게 사용자의 의미의 지평선을 바꾸면서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괜찮나요? 계속 이어서 갈게요. Shakespeare on the other hand. 자, 여기까지 셰익스피어 앞에까지는 그 technological metaphors를 설명했고 이게 그 언어적인 메타포, linguistic 메타포와는 다르게 반대로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느낌입니다. 이 자체로 적극적이어서 그냥 사용자 또는 이제 청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테크놀로지컬 메타포니까 그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그대로 끌려갈 수 있는 느낌이 되도록. 괜찮죠? 근데 다시 on the other hand 한 번 더 오면서 셰익스피어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그 linguistic metaphor로 간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반면에 셰익스피어는 주어고요. 동사 is loved, 사랑을 받는다, 수동태죠. In part, 부분적으로는 because the meaning of his works is not immediately obvious. 자, 왜냐하면 뒤에 조동사
the meaning이 주어됩니다. 그의 작품들이니까 복수명사고요. 작품은 셀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의 그 의미가 동사 is죠. 즉각적으로 즉시 분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and requires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동사로 온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어는 the meaning을 봐야 되고 이게 단수니까 동사 첫 번째 동사 is 단수로 왔죠. 그리고 and로 연결되면서 두 번째 동사로 연결되고 당연히 병렬 구조로 단수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 능동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requires some thought on the part of the audience. 왜냐하면 요구하기 때문에 괜찮죠? 그의 작품의 의미가 요구하기 때문에 또 능동으로 오니까 requires가 맞죠.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의 생각을 근데 누구의 측면에서 독자의 측면에서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기술적 창작자들은 요구할 형편이 못 된다고 했어요. 잠재적인 이 독자에게 어디언스에게 궁금해해 달라라고 요구할 측면이 못 되지만 이 문학적인 메타포에서는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을 받기도 한다. is loved 왔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30번 낱말 문제입니다. Herbert Simon won his Nobel Prize. Herbert Simon이라는 사람은 그의 노벨상을 받았다. For recognizing our limitations. 우리의 한계를 인지한 것으로 이거죠. 전차 플러스 동명사 for 뒤에 이거고요. 이 recognize는 뭐 인지하다, 인식하다, 인정하다 뜻이죠. 우리의 한계를 인지한 것인데 in information, time and cognitive capacity. 정보와 시간과 그리고 cognitive, 아까도 나왔죠. 인지적인 그런 capacity, 능력입니다. 인지적인 능력에서의 우리의 한계를 인지하는 것으로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괜찮죠? capacity, 뭐 능력이고요. 당연히 뭐 ability는 당연히 되는 거 알 거고요. 뭐 capability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계속합니다. As we lack the resources to compute answers. 자, 우리가 렉은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자, 부족하기 때문에 느낌이네요. as는. 괜찮죠? 그러니까 뭐 because, since의 느낌이고요. 자, 우리가 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to compute answers independently 왔죠. 그러면 여기 뭐뭐 할 자원이어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이고요. compute는 계산해대다라는 뜻이고요. 보통은 뭐 좀 어려운 거 계산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 해답을 independently 의미상 중요하죠. 독립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라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해답을 독립적으로 계산할 그런 자원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We distribute the computation across the population. 이 distribute가 뭐 분배하다, 나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의미상 적절하겠죠. 우리는 분배한다. 그 계산을 그 인구 전체에 걸쳐서 이겁니다. population 당연히 인구 알고 있죠. And solve the answer slowly. 그리고는 해결한다. 그 답을 아주 느리게 generation by generation 이거죠. 뭐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됩니다. 세대에 걸쳐. 요때는 이제 그 뭐 어나 더 같은 관사를 쓰지 않고요. 괜찮나요? 의미적으로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적으로 답을 계산할 자원 또는 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걸 그 계산을 인구 전체에 걸쳐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천천히 답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것도 세대에 걸쳐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괜찮죠? 이렇게 되고요. 이 solve는 이 첫 번째 동사가 we distribute 이게 동사 첫 번째로 왔고 두 번째 동사가 solve 이렇게 and로 연결이 됩니다. independently 의미상 중요하고요. 뭐 개별적으로 해서 individually 라거나 또는 따로 해서 뭐 separately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우리 이따가 collective라는 단어, 집단적인 이렇게 뜻이 나오는데 뭐 collectively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집단적으로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자, 계속합니다. Then
All we have to do is 자, 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은 is socially learn the right answers. 사회적으로 배우는 거다. 그 올바른 답을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렇다면 하고 all이 주어인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what am I saying? 목관대 대시 생략이 돼 있고요. 목적 관계 대명사. 그래서 do 뒤에 목적 없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것은 이고요. 이 all은 사람을 가리킬 때는 이게 복수명사로 많이 쓰이는데 그냥 모든 것 해서 사물이라고 하나요? 사람이 아닌 것은 그 everything 느낌이어서 단수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동사로 is 이렇게 왔죠. 단수로 왔죠. 그 다음에 is라는 동사가 왔는데 왜 또 사회적으로 배우다라는 동사가 하나 더 왔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 to socially learn이 잘 어울릴까요? socially to learn이 나을까요? to socially learn. to 부정사의 그 사이에 끼지 socially to learn 보다는 to가 여기 생략됐다라고 볼게요. 원래 이 주격 보호로 온 투부정사인데 이런 식으로 주어가 뭐 all이나 everything, 뭐 the only thing 식으로 주어가 오고 그리고 뒤에 수식을 하는 절이 이렇게 do라는 동사를 가진 뭐 all you have to do, all I need to do 이런 식으로 all I should do 라는 이 두 동사를 수식을 받을 때 동사 뭐 is나 이런 비동사 오고 뒤에 주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에서 to가 생략 가능합니다. 뭐 다 잘 모르겠으면 to가 있는데 생략이 됐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것은 단지 사회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요 사회적으로도 의미상 중요합니다. 사회적이라는 건 결국 혼자가 아니고 다 같이 집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우는 거다. 바른 답을 거죠. You don't need to understand. 너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 How your computer or toilet works. 여기 understand 뒤로는 간접 의문문으로 왔기 때문에 어순이 주동입니다. or로 연결되는 건 이 주어 뒤에 거, 이게 A or B 오면 B의 거, B만 수일치로 시키기 때문에 동사 단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A or B 할 때 B만 주어로 봅니다. 그럼 주어를 표시를 여기 할까요? 다시 지웠다 해야 되죠. 자, 미안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너의 컴퓨터나 또는 변기가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 You just need to be able to use the interface and flush. 너는 단지 그냥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줄 알고 flush는 이렇게 변기 물 내리는 거 말하죠. 그러니까 변기 물만 내릴 수 있으면 돼라는 거죠. 내릴 수 있을 필요가 있어. or that needs to be transmitted. 자, 여기도 이제 대신 수식했고요. 얘는 주관대니까 생략이 안 됐죠. 아까는 목관대라서 생략이 돼 있었는데 transmit는 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동사가 전달하다인데 이제 to 뒤에 to be transmitted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왔고 전달 맞죠? 전달되다라는 느낌이에요. 수동형. 괜찮죠? 그래서 이거 동자 왜 이럽니까? 자, 전달될 필요가 있는 그 모든 것은 all은 단수 취급한다 했죠. 그래서 동사 is 왔고요. Which button to you to push? 어떤 버튼을 누를까? 이다 라는 거죠. 여기 그 의문사 투부정사도 명사구라고 할까요?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주격보호로 쓰였죠.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누를지다. 그래서 그것만 전달되면 된다라는 거죠. Essentially, how to interact with technologies.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의문사 투부정사 계속 옵니다. 이 기술과 상호작용, interact 상호작용하다라는 뜻이죠. 상호. 안 써져요. 상호작용하다라는 뜻이고요. how to니까 어떻게 뭐뭐 할지 해도 되고 뭐하는 법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법만 전달되면 되는 거다. rather than how they work.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다는 이거죠. rather than 뭐뭐보다는 이거고요.
여기서도 의주동으로 왔다고 보면 되고, 여기서 day는 당연히 기술을 말하는 거겠죠. 기술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보다는 그 기술을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전달되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And so, 그렇다면 instead of hoarding less information is 여기서 보면 잘못됐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다. 원리나 작동 방법을 알 필요는 없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를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떻게 사용할지만 알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원래 원문에서 instead of hoarding less information을 와서 틀렸던 거죠. 괜찮죠?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이고, 이게 전치사기 때문에 이제 hoarding 왔는데, 더 적은 정보를 보유하는 대신에가 아니고 더 많은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more이 와야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는 대신에 then we have mental capacity for and indeed need to know. 자, 뭐보다인데 우리가 여기 설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for 뒤에 목적 없고 need to know 뒤에 목적 없는 거 보인가요? 그러니까 capacity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mental이니까 뭐 정신적 능력이죠. 능력인데 그 정보를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수용 능력인데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수용력, 정신적 수용 능력을 what am I saying? 수용 능력을 가지고 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그 정보입니다. indeed 실제로 알 필요가 있는 그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 됐나요? 그래서 여기 사실 되는 뭐뭐보다라는 비교급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굳이 구조를 따져보기 위해서 본다면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여기 for 뒤에다 목적 아까 no 뒤에 목적 없다고 했죠. 그래서 목적격이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보를 수용하려면 그 정보에 대한 정신적인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뭐뭐에 대한 느낌으로 for가 왔습니다. 괜찮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보에 대한 정신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 이상, 그보다 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그 정보가 있다면 알 필요가 있는 그 정보보다 그 이상의 더 많은 정보를 hoard, 수용하는 대신에 그것을 가지는 것 대신에 겁니다. 괜찮나요? 가지는 것 대신에 we could dedicate our lives brains 대신에 우리는 dedicate 바치다 헌신하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바칠 수 있어. 우리의 큰 뇌를 to 어디 A입니다. 우리가 원래 A를 B에 바치다 할 때 dedicate A to B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A를 B에 바치다 헌신하다. 그래서 우리는 바칠 수 있어. 우리의 큰 뇌를 어디에? A small piece of a giant calculation. 거대한 계산의 그냥 작은 한 부분에 바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내가 개별적으로 또는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거대한 계산 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We understand things well enough to benefit from them. 자, 여기서 이제 to benefit 해서 이 benefit은 이익을 얻다, 이득을 얻다라는 뜻인데 일단은 우리는 이해한다. things, 사물들을 잘 이해하는데 여기 형용사 또는 부사 enough to 동사 원형 이렇게 왔죠. 어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용사 부사를 보통 A라고 하고 to 부정사를 B라고 할 때 그래서 B하기에 해석할 때 충분히 A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지금 A하게네요. 부사 왔으니까 충분히 A하게 부사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물을 이해하는데 그들로부터 이득을 얻기에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them은 당연히 things입니다. 그 사물들이고요. But
all the while. 하지만 뭐 그러는 중에 그러면서 all the while 그러는 중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we are making small calculations. 우리는 하는데 그저 작은 계산을 한다. That contribute to a large whole. 근데 그 작은 계산들이 이제 선행사 calculations니까 contribute는 복수 형태로 오고요. contribute 하면 뭐뭐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뜻이죠. 아주 더 큰 전체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더 큰 전체에 기여하는 그런 작은 계산들을 한다. We're just doing our part in a larger competition for our society's collective brains. 맞죠? 우리는 단지 하고 있다. 우리의 부분을,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 큰 이 계산에서 무엇을 위한 우리 사회들에서 복수명사를 만들고 먼저 소유격을 붙인 겁니다. apostrophe. 우리 사회의 콜렉티브, 집단적인 뜻이죠. 이것도 의미상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집단적인 그런 두뇌를 위한 더 큰 계산에서 우리는 단지 작은 우리의 부분만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보나 시간이나 인지적인 능력이 인간이 매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괜찮은 게 왜냐면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답을 계산하는 게 부족하지만 결국 집단적인 그런 사고, 집단적인 계산에서 우리는 그 각자의 작은 부분을 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괜찮죠? 여기 집단적인 의미상 중요한 단어고요. collective 하면 뭐 communal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또는 그 상호에 할 때 mutual 아나요? 상호에 서로의 이런 느낌 mutual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아까 여기 부사로 알아봤지만 뭐 individual, 뭐 separate, independent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또 쓸까요? independent라거나 individual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